SBS PD인 유진교 PD가 서울대 영어 교육과를 졸업했고 SBS 다큐멘터리 PD로서 아주 좋은 탐사를 많이 했네요. 자, 암을 이기는 우유라고? 로어밀크 우유를 먹고 알레르기 고쳤어요? 알레르기를 고쳤다고?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프리스노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도시인데 여기서 뭐 콜라를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먹고 알레르기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슈미트 박사의 당뇨 실험과 CLA 비만 있는 사람들에게 풀을 먹여서 키운 고기와 유제품을 공급하여 다이어트 효과를 증명한 뒤 2년 뒤에 프랑스 슈미트 박사팀은 비슷한 실험을 하나 더 해서 이번에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분을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보내는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인슐린은 당분이 세포로 들어가서 연소되어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하는데 성인들에게 나타나는 이 2형 당뇨의 경우에는 몸에 인슐린이 존재하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인슐린은 자물쇠 안에 들어가야 하는 열쇠인데 이 자물쇠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열쇠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상황이다. 몸은 열쇠를 점점 더 많이 만들어내고 여전히 자물쇠는 열리지 않는다. 당뇨는 인슐린은 많지만 그 인슐린 효과가 없는 상태다.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른다. 저항이라고 부른다. 이 어떤 효과가 있기 위해서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건강 인슐린이 성이 있는 겁니다. 슈미트 박사는 120명의 실험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대조군으로서는 도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축산식품을 먹고 두 번째는 풀과 아마씨를 먹여서 키운 베일 축산식품 먹고 하지만 서에서 나온 식품들은 모두 제거시켰다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 유제품이 포함된 베일 박사의 제품을 먹였다는 거죠. 우유와 유제품과 소고기가 추가로 포함되었는데 첫 번째 그룹에서는 비실험자로 당뇨가 개선되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아주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하지만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아주 확실한 개선이 나타났다. 비실험자들이 자신의 인슐린을 다시 효과적이게 만든 것이다. 슈미트 박사는 풀을 먹인 소의 어떤 성분이 비실험자들에게 인슐린 저항을 개선시켰다고 했다. 소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먹이를 먹으면 CLA라고 하는 공액 리놀렌산이 불리는 특수한 지방을 만들어내는데 CLA가 인슐린의 효력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라고 했다. 당뇨의 균형을 관장하는 유전자가 CLA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한 환자의 예를 들면은 실험 전에 공복 혈당이 400mg 정도인데 그래서 실험이 끝난 뒤에 400으로 올라갔다고요? 옥수수의 습격. 로어밀크 신드롬은 로어밀크에 대한 소문이 온라인에 달구면서 로어밀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은 로어밀크를 먹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이다. 판매되어 있기 때문에 방목한 소고기가 더 부드럽다고? 스테니는 제대로 된 조리법을 쓰면 방목한 소고기도 굉장히 연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옥수수로 만든 비타민은 비타민이 아니다. 미국에서 생성되는 90% 이상의 아스코르브산은 다국적 제약회사인 호프만 아롯이 소유한 뉴저지주 너틀 공장에서 제조된다. 원료는 옥수수 전문가 아세톤이다. 대부분의 비타민 회사들은 너틀리에서 아스코르브산을 벌크로 사간다. 그 다음은 마케팅이 맞는다. 각자의 회사들은 자사 상표를 달고 자기만의 배합 비율을 강조하며 다른 비타민 C보다 우리 것이 더 나았다고 주장한다. 이들 합성 비타민 제품은 사실상 같은 것으로 진짜 비타민 C도 아니다. 미국인은 해마다 9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합성 비타민을 구입하는 데 쓴다. 약국에서 보는 비타민 알약은 생명체의 일부이었던 적이 없다. 그냥 옥수수 전문으로 부터 합성된 인공 물질일 뿐이다. 우리의 몸에 그것은 단지 약품일 뿐이다. 합성 비타민은 가하다 복용하면 독성이 있고 때로는 백혈구 수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자연식품의 비타민 C는 독성이 없으며 면역 반응을 촉발하지도 않는다. 괴혈병은 비타민 C 결핍으로 생기는 병이다.
전형적인 증상은 잇몸 치료, 상체 회복, 지연, 구강 및 소화기 궤양, 체중 감소, 피로 등이다. 1650년부터 850년까지 대서양을 건너는 장거리 선원들의 절반이 이 계열병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계열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감자도 그렇다는 거죠. 감자는 라임보다 훨씬 저렴했다. 감자 하나에 20mg 정도의 아스코르본산이 들어있다. 하루 감자 하나면 계열병 예방하는데 치료하는데 충분했다. 20mg. 하루 감자 하나면 됐는데 상당히 진행된 계열병이라 하더라도 쉽게 치료가 되었다. 그러나 합성 아스코르본산은 계열병을 치료하는데 충분치 않다. 비타민C의 발견자이며 노벨 수상자인 헝가리 생활자 알베르토 스덴트 기어르기 박사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스젠드 기어르기 박사는 1937년에 비타민C를 발견했고 음식물에서 초절하는 순수하지 않은 비타민C는 쉽게 계열병이 치료가 되었는데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순수 아스코르본산만으로는 계열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다. 음식물에 초절하는 순수하지 않은 비타민C는 되는데 스젠드 기어르기 박사는 비타민 활동이 일어나려면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험실로 돌아간 그런 비타민C의 다른 멤버의 루틴을 발견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본산과 루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물 색소 그리고 여러 종류의 미네랄이 복합되어서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C의 활동에는 거리가 필수적이고 아스코르본산은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많은 파이토케미컬과 함께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낸다. 이것이 인공식품과 천연식품의 차이인 것이다. 잡초를 사랑하는 농부다. 밀턴 하스의 농장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은 밀턴 하스의 소떼를 구경하러 초지로 나갔을 때 일어났다. 초지에서는 막 잠에서 깨어난 소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소떼 근처로 다가가자 소들이 모여 들었다. 잡초를 사랑하는 농부다. 전해지지 않은 것은 석회처리법만이 아니었다. 석회처리법. 옥수수와 혼용했던 곡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이던 치아도 전해지지 않았다. 석회처리법이 누락된 이유는 스페인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이지만 치아가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그보다 훨씬 극적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원주민들에게 치아의 재배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치아는 스페인 군대가 멕시코를 점령하기 전까지 신성한 식물로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누렸다. 치아는 일상적으로 먹던 곡물에서 뿐만 아니라 전투 식량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즈텍의 전령들은 치아 가루를 주머니에 차고 달리다가 물에 풀어서 마셨다. 치아에서 기름을 짜내는 방법을 터득한 이후에 치아 기름은 신전의 벽을 칠하는 재료로서 신성시되었다. 이 때문에 멕시코를 점령한 백인들은 치아의 재배를 명렬하게 금지했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 전역의 치아 재배 면적 자체가 급감했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함께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지 못했다. 멕시코에서도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만 치아의 전통이 명맥을 잇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목적지는 그 중에 하나인 따따우 마을이 있는데 따따우치 마을은 온통 옥수수 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 사람들은 옥수수를 처음 작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고 옥수수는 여전히 그들의 주식이다. 다루마 적은 옥수수를 아주 소중하게 다룬다. 이들은 옥수수를 먹는 방법은 단순하고도 흥미로웠다. 우선 불을 피우고 항아리를 올린다. 그러면 달궈진 항아리에 옥수수 얼곡을 넣고 달달 볶는다. 특이한 점은 모래를 넣고 함께 볶는다는 것이다. 모래를 넣고 옥수수 알갱이가 하나둘 팝콘처럼 터져 나올 즈음에 구워진 옥수수 알갱이를 끄집어낸다. 모래는 나오지 않게 알갱이만 꺼내는 것이 기술이다.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를 돌 위에 올려서 간다. 옥수수는 고운 가루가 된다. 옥수수를 가려낸 맷돌 위에 이번에는 까맣고 작은 알갱이를 올려놓는다. 치아다. 한쪽 바구니에는 흰 옥수수 가루, 또 한쪽에는 까만 치아 가루가 쌓인다. 그러나 우리는
물바가지에 옥수가루를 넣고 방금 전 맷돌이에 갈아낸 까만 가루를 함께 섞는다. 이것이 라라라 무라족의 주식 피놀레이다. 피놀레는 미숫가루와 비슷한 맛이 난다. 다음은 설탕이나 소금 간을 하지 않아서 맛은 밋밋하다. 맷돌에서는 돌가루가 좀 씹히는 것을 제외하면 피놀레는 꽤 먹을만 했다. 멕시코 지혜 치아. 나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옥수수 원자인 멕시코에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던 인디어들은 오메가 지방산업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략했을 당시에 많은 인디어들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들의 생활 방식을 지켜냈다. 멕시코 북부의 타라우마라 고산지역은 광대하고 험준한 산악지역이다. 이곳에는 라라무리라고 불리는 인디오 부족이 살고 있다. 라라무리는 달리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라라무리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0년 전에 나이키가 주최한 극한 마라톤 대회에서 내려가라 하는 장거리 선수들을 제치고 40살 나이의 평균 라라무라족 농부가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이다. 그 후에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라라무리의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우마 산지를 찾았다. 그러나 은둔하여서 숨어 지내는 이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지금까지 라라무리는 전설의 달리기 부족으로 베일에 쌓인 채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다. 라라무리의 전통 음식을 몇 모금만 마셔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리게 되는 특별한 영양음료라고 적고 있다. 치아의 영양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았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치아를 경험하는 농협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다. 멕시코 모렐로스 국립생물학 우고 사갈 말도라도 교수는 멕시코에서도 몇 안 되는 치아 전문가이다. 그는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개발도상과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치아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었다. 치아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열대성 작물인데 보라색 꽃이 피고 신기하게도 그 잎은 우리의 들깨잎과 비슷하다. 치아는 옥수수나 쌀과 같은 씨앗이지만 지방의 성분은 전혀 다르다. 전체 영양소 중에서 오메가3 비율이 25%, 오메가6 비율은 1:3, 오메가3가 압도적으로 많다. 치아는 멕시코가 안데스에서 옥수수가 처음 작물되었을 때부터 함께 재배되던 곡물이었다. 치아는 가루를 내어서 옥수수와 섞어 먹었다. 치아의 기름은 아즈텍인들이 사용한 유일한 기름이었다. 옥수수는 오메가6의 구성 비율이 높고 치아는 오메가3 비율이 높다. 이 두 작물이 같은 곳에 자생하며 동시에 작물화되었다는 것이 우연일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소고기나 쇠로서 맞춘 뒤에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고기도 충분히 건강한 음식이 될 수 있다. 소도 된다라는 거죠.